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가? 우리는 가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실한 느낌이다. 만일 당신이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라는 뜻이다. 이런 확실한 느낌이 당신으로 하여금 뛰어난 결과를 만들도록 지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요소인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섹시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잠깐 자신에게 나는 섹시하다라고 말해보라.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느껴질 것이다. 만일 난 정말 섹시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섹시하다는 느낌이 확실하지 않아 라는 뜻이다. 어떻게 생각에 불과한 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리가 없는 탁자의 상판이라고 생각해보면 왜 생각이 믿음처럼 확실한 느낌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리가 없다면 탁자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믿음도 다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섹시해라고 믿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가 섹시한지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지 않은가? 탁자를 제대로 서 있게 하는 것이 다리이듯이 그 이유들이 당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가? 아마 어떤 남자나 여자들이 당신에게 섹시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섹시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서 야, 나도 그 사람들처럼 섹시하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혹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소리치면서 손을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모든 경험은 당신이 섹시하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당신이 섹시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그것을 믿도록 만든다. 이제 그것은 믿음이 된 것이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충분히 많은 다리, 즉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믿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어려운 경험을 했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아마 당신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약화시키는 길이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히 그렇다고 느끼게 하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잘 대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인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 어느 것이 진실이든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나의 의욕을 가장 잘 북돋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대해 확실한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합리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느냐 아니면 약화시키느냐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합당한 근거들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책, 테이프, 영화 등에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때로는 단지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근거들에 대한 감정의 강도가 탁자 다리의 강도와 폭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장 강하고 단단한 다리는 감정적으로 크게 고통스러웠거나 즐거웠던 개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다른 요인으로는 그런 근거들의 횟수를 들 수 있다. 어떤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과 관련된 믿음의 강도도 더 커진다. 그 근거나 경험들은 정확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진짜일 수도, 상상에 의한 것일 수도, 정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하다고 느끼는 개인 경험마저도 자신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다. 인간은 그런 왜곡과 발명에 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제한이 없는 셈이다. 우리의 근거나 경험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믿음에 따라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근거나 경험들을 이용할 능력도 갖고 있다. 어떤 것이라도 진짜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충분히 반복하면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경험하게 된다. 내가 만나보았던 모든 위대한 성취가들은 이전에 아무도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자신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실하게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근거들을 만들어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다. 컴퓨터 사용자라면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억세게 운 좋은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앨버커키사가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소위 퍼스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까지 빌 게이츠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일단 결심한 그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그를 진정한 천재로 만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도 그만큼 재능이 있었지만 그는 확신을 사용해서 내적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고 불과 몇 주 만에 동업자와 함께 퍼스널 컴퓨터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 언어를 개발해냈다. 자신을 밀어붙여 길을 찾아냄으로써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30살에 억만장자가 되었다. 확신이 힘을 부른 것이다. 4분 1마일 경주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 로저 베니스턴은 이 불가능이라는 믿음을 깼다. 그는 불가능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신체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꾸준히 상상을 반복했다. 그는 4분 장벽을 깨는 모습을 너무나 강렬한 감정으로 수없이 반복해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신경계에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기록을 깬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공헌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전에는 누구에게도 4분벽이라는 깰 수 없는 것이었지만 로저가 그 기록을 깬 후 1년 내에 37명의 다른 육상 선수들이 그 기록을 깼다. 그가 해낸 기록이 다른 선수들에게 근거를 제공해 그들도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기록을 깨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그 다음에는 300명의 다른 선수들도 같은 기록을 세웠다. 나에게 있어 진리가 되는 믿음이란 내 안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최상의 의미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앙드레 지드